4월 27일 금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넘어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1차 회담을 하고 돌아가서 밥을 먹고 오후에 2차 회담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발표하고 만찬을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이런 수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벤트성 쇼들이 진행이 됩니다. 남북 정상이 군사 분계선 위에 소나무를 심는다. 개뿔 소나무 심어서 해결될 일 같으면 소나무 100만 그루 심었겠습니다. 청와대가 만찬 메뉴를 일일이 장명을 했다. 만찬장 장식에 대해서도 결속 상징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감자전 하나 붙여놓고 김정은의 스위스의 추억이라고 하고 참 기가 찬데요. 정말 아주 가짱키가 짝이 없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만찬 메뉴가. 그것뿐만 아니라 프레스센터, 지금 기자들이 있는 코엑스 프레스센터 입구에 열린 통일향수전도 입방아에 올랐는데 평안북도 옥수수향의 추억, 황해도 해주 바다 내음 등을 이름을 붙였는데 옥수수 향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리허설을 할 때 김정은 대역을 두고 최종 리허설을 했다 하고 회담장과 만찬장에 남아있는 새집 냄새, 새집 버드 하우스가 아니고 새집 뉴하우스 냄새가 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난방 온도를 최대한 높였고 수설 곳곳에 깔아놨다. 선풍기를 동원해 냄새를 빼려 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소나무 하나 심는데 그 소나무가 정전협정이 체결된 53년생 소나무다. 그래서 53년 이후에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63년이 된 소나무를 이렇게 가져왔다. 그리고 소나무를 덮을 흙은 한라산과 백두산에서 퍼왔다. 북한에다가 택배 배달시켰어요. 백두산 흙포라고. 이제 막 넘어다니나 택배차도. 자, 그 여기에 이제 소나무 심어놓고 흙 덮고 물 뿌리면서 이 물은 문재인은 대동강물을 김정은이는 한강물을 줄 거다. 그래, 이게 결속의 상징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빈정거리는 게 회담장에 있는 댓글 하나에도 이름을 달겠다라고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가 지나치면 지금 이 회담의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그제 방송국에 가니까 이런 걸 이렇게 해놔서 제가 깜을 한번 질렀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당신들이 이 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한번 제대로 이렇게 국민들이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하는 게 있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본질이 본질에 앞서서 그야말로 지금 이 회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담의 결과야말로 빤한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이걸 반대하면 안 되는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비판을 하면 마치 매국노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어제 한 방송은 홍준표가 아사히 TV하고 인터뷰를 해서 반대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홍준표 아사히 인터뷰 나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제목이 나왔다 해서 빈정거리는 방송을 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나는 반대일세. 저 홍준표 대표 하는 거 마땅치도 않고요. 당당하지도 못하고 어딘가 모르게 뭔가 궁색하고 또 얄팍한 수에 의존하는 것 같고 해서 그 양반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위기를 끌어갈 야당 대표로서 가치와 철학, 비전, 용기, 포부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야당의 대표가 일본 TV에 나와서 인터뷰에서 나는 반대한다라고 말을 한 부분을 가지고 빈정거리는 이런 행태야말로 JTBC예요. 손스키. 이거 정말 웃기는 부분이에요. 아니 야당 대표든 일개 국민이든 지금 이 회담에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나만 반대일 수도 있다면서 누가 누구를 반대하냐고 손석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홍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김정은의 위장평화쇼를 나는 믿지 않습니다라는 자막이 나갔고 또 한국 여론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하는 계층은 좌파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 2분간 편집을 해서 방송을 했는데 한국 내에서 일시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적극 지지는 좌파들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면서 조급하다고 이렇게 평가했다. 이 부분을 빈정거리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을 만나 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그건 잘못이죠. 홍이 그러니까 빈정거림을 받는 겁니다. 그때 문재인 앞에서 당신이 이런 형태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문재인 앞에 홍준표가 분명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당당하지 못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뒷거리 잡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놓고 이제 좌파만 지지한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가 훨씬 높고 손석희 당신은 의라고 합니다. 나보다 나이 좀 많지만 손석희 당신은 지지로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판단을 합니까? 나중에 문재인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가 나왔을 때 당신이 했던 말과 처신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물어볼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 사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방 터뜨려주고 지금 낙동강 오리알 된 사주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지금도 이 문재인을 그렇게 아부하고 싶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상회담에 적극 지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된 JTBC의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전국에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많이 걸렸고 특징적인 게 서울 금천의 경우 일반 시민이 개인 실명으로 올렸다. 한국에 좌파 빨갱이 많이 삽니다. 종북도 많이 살아요. 수십만이 있습니다. 솔직히 플래카드라는 것은 대부분은 관변단체에서 걸었겠지요. 자든 우든 한국의 관변단체 플래카드 좀 걸으라 하면 눈에 보이는데 쫙 겁니다. 그게 한국의 관변단체 수준이잖아요. 좌우가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개인이 이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그래 지지하면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말지 그걸 굳이 번거롭게 플래카드를 주문해서 맞춰가지고 그걸 나가서 건다라는 거는 그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이요. 정치의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 정말로 국민이 민주주의를 사수해야 되겠다.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닌 하에서 정치를 마치 밥 먹듯이 쇼핑하고 다니면 그것도
그 나라 정치꼴은 파시즘으로 가거나 포퓰리즘으로 가서 왜곡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몇 가지를 보면 조군 그리고 김성열 씨, 정운이 아빠가 개인 실명으로 남북회담 지지 현수막을 올렸고 모두 18명이 올렸고 고양시의 경우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정상회담 지지한다. 북핵 폐기 가자. 이랬다는 겁니다. 자, 땅값 올라간다고 거지랄 하고 있습니까? 한국당의 홍준표 그 당협위원장 오늘부로 모가지 잘라버리세요. 그 정신 나간 인간입니다. 자, 오늘 신문에요.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정신이 나갔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요. 연천의 대북 확성기를 군이 껐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했다. 핵 ICBM 동결했다 발표하니까 바로 한국군이 꺼버렸습니다. 확성기를 끄니 이제 떨어진 아파트 가격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진 작자들이 파주로 몰려들어서 파주 부동산 가격이 들썩인답니다. 파주 교화가 무슨 비결에 나오는 통일 수도니 어떠니부터 시작을 해서 풍수지리의 명당이니 통일되면 뭐 어떠니 하면서 거기 신도시니부터 시작해가 전원타운이니 한다고 한 10년 전에 떠들썩 했지요. 그러다가 땅값 집값이 거의 똥값이 되어가지고 팔아먹지도 못했는데 이참에 문재인 김정의 때문에 또 그 동네 재미 보는 사람 좀 있겠네요. 남북 훈풍에 파주 연천의 온풍 확성기 중단하니까 민통성 땅값이 20% 상승하고 품귀 현상도 전문가들 리스크 커서 투자 주의해야 된다. 좌우간 이 나라 제가 볼 때 좀 정신이 아닌 나라예요. 거기에다가 지미 로제스라고 이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이 또 헛소리를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북한 투자에 전 재산을 걸겠다. 그러면서 북한 화폐 투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조차도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달러가 물밑에서 통용이 되고 북한 돈은 돈으로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교환 기능이 상당히 퇴색해 있는데 이런 북한 화폐에 지미 로저스가 투자하겠다. 자, 북한 주민들 사이에도 미래가 없는 돈이라고 되어 있고 가치 없는 돈이라도 되어 있고 2009년에 김정일이가 화폐 계획을 실시했다가 그 1대 10인가 이렇게 했죠.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지요. 자, 100대 1로 했죠. 100대 1로. 한 사람당 국권 10만 원까지 하니까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다 인정을 안 해주고 10만 원까지만 10만 원 가져오면 100대 1이니까 1,000원짜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돈은 뭐냐? 휴지 조각으로 정부가 자기들이 발행해 놓고 한마디로 떼먹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 놓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화폐 뭉터기를 강해버리고 태우기도 했고 분노에 쌓였고 결국 이거를 갖다가 추진했던 박남기 노동당 개혁재정부장이라는 사람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뒤집어 쓰고요. 그리고 물가 폭등이 됐죠. 왜? 자, 물건 가격이 그야말로 이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10만 원이 1,000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100원이 1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1원짜리가 과거에 100배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게 됐죠. 그러니까 새 화폐로는 과거 단위로 보면 물가가 굉장히 올라버린 겁니다. 자, 계속 북한 돈의 가치가 인플레가 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북한 돈을 기피를 했고 달러가 위안화가 통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공식 환율은 달러당 북한 돈 100원인데 암시장에서는 8,000원을 오르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황당한 이야기들. 지미 로저스라는 이 사람도 늙어가지고 이제 관 속에 들어갈 때가 됐네요. 지금 요 반짝하면서 오늘 쇼를 해대는 걸 가지고 이걸로 남북 관계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기억납니다. 2000년 6월 15일 날. 그때 정말 떠들썩하게 해방 후 처음으로 김대중이 김정일을 만나러 평양공항에 갔습니다. 2박 3일간. 진짜 뭐가 될 것 같아져요. 돌아올 때 성남공항에 내렸는데 길거리에 환영 인파가 줄을 서고 그랬습니다. 물론 시킨 것도 대부분이지만. 그런데 뭐가 됐습니까? 절대로 뭐가 이런 식으로는 안 흘려간다는 걸 내가 장담을 합니다. 지금 무슨 트럼프가 막 장단을 맞춰주는 것 같고 하니까 북한과 미국 간에 극적인 딜이 마련돼서 미국이 북한과 우방이 되고 북한이 중국을 버리고 미국 편에 서고 그러면서 북한이 민주화되어 가면서 거의 한국과 통일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왜 핵과 ICBM을 만들어요? 그거 하지 말고 일찌감치 하지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북한으로서는 핵과 ICBM을 막 왜 만들었겠어요? 그건 왜 만들었는가 하면 한마디로 순순히 빗장을 열지 않고 내가 주도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뜯어먹겠다. 그러면서 개발한 거죠. 이 키는 김정은이가 쥐고 있는 거지 한국이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쥐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핵과 ICBM을 포기를 하는 순간에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로 가게 되는 순간에 김정은이는 쫓겨나는 겁니다. 김정은이는 죽도록 독재를 해야 과거 어떤 독재자보다도 강한 파쇼적 독재를 해야 김정은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 독재를 하기에는 지금처럼 문을 열어 잠그고 독재하는 게 낫지 문을 열어 제끼면 독재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우리가 과거 동구권이 무너질 때 봤습니다. 그때 동구권에 보면 루마니아에는 차우세스쿠, 알바니아에는 호자라고 둘이가 있었지요. 국가를 완전히 대행적인 중세 농업 국가로 문을 걸어 잠그고 몰아갔습니다. 알바니아가 더 심했지요. 호자라는 인간이. 나라 곳곳에 벙커를 만들어 놨어요. 핵이 날아다니는 세상에 기관총 벙커로 알바니아 지킨다고. 알바니아는 누가 가져가라고 해도 그거 안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무너져 버렸죠. 자, 그때 뿌린 이 한마디로 악행들이 아직도 그 나라를 정상으로 못 만들고 있어요. 수백 년이 흘러도 알바니아는 중유럽이나 서유럽 같은 수준으로 못 따라갈 거라 보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중국에는 통제란 책임을 속죄한다고 유커가 북한에 놀러 갔다가 함경북도에 버스가 굴러가지고 32명이 죽은 데 대해서 병원에 가서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평양의 중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통렬히 속죄한다고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환자 손을 잡고 머리를 숙이고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서 못 우는 표정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자, 특별 열차를 만들어서 죽은 사람 시신을 갖다가 평양에서 북경으로 보내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시신 배웅까지도 합니다. 자, 김정은이 이러는 이유는요. 중국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뒤에 보험으로 들어두고 따끄로 모시면서 옛날에 홍콩 영화 보면 따끄 그러잖아요. 예?
주인발이한테 따끄. 그리고 따끄가 뭡니까? 대형. 큰형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 판에서 한번 너를 띄워보겠다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 일본 데리고 한번 춤을 춰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저 자식이라고 하면 할게요. 저 자식이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으로 숨진 한국 장병들에게 통렬히 속죄한다는 말을 오늘 내려와서 회담장에서 한번 했더라면 제가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저건 도덕성이라는 것이 아예 양심이라는 것이 없는 작자고 집단이에요. 자, 그런 집단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는 그쪽에 보조를 맞춰줘야 대화가 성공적으로 되는 대화지 우리 쪽의 입장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되는 대화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이 주사파들은 벌써 GP를 없애니 남북 연락사무소를 만드니 서해 평화수역이 어떠니 공동의료가 어떠니 하면서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서해에 벌써 며칠 전에 배들한테 서해 5도가 포함된 서해 5도 한반도기를 달아라 한 모습을 보고 그래 배에 걸려갖고 나부끼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정말 기가 찼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일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땐 저질입니다. 대체로 저질이에요. 제가 시청자들한테 저질이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저질이냐 고질이냐는 거는 많이 배우거나 신분하고 관계없어요. 요즘 뭐 한 조씨 재벌 일가를 보면 돈이 많다고 고질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자, 없어도 고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있으나 없으나 저질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장병이 전쟁에 나갔다가 사망을 해서 고향으로 시신이 돌아오면 그 시신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장병을 위해서 이 이라크 아프간전에 반대했거나 찬성했거나 관계없이 전 국민이 존경을 표시하고 그 관이나 이 운구차가 지나가면 전부 차를 멈추고 클렉션을 울리고 또 동네에 와서 그 동네에 장례식이 열리면 전 주민이 조기를 내어 걸고 가서 조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옳은 전쟁이었냐 아니냐를 관계없이 국가라는 공동체를 끌어가는 데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사수한다는 명분, 그 명분이 옳을 수도 있고 잘못된 명분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시류에 따라 한마디로 국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합니다. 자, 지금 천안함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의문이다. 자폭됐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잠수함하고 부딪혔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부들이 공동의로 수역을 하면 땅이 넓어져서 바다가 넓어져서 고기가 많이 잡힐 것 같습니까? 북한 배, 중국 배가 넘어와가 다 잡아가 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래, 지금 공동의로 수역을 하자. 서해 앞바다가 간첩선부터 그냥 경계가 없어져 버리고 NLL이 없어지는 부분이 내 물고기 몇 마리 더 잡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과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평생 생선이나 잡아다 파십시오. 그 깃발 단 사람들요. 정말 저는 혐오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파주에 땅 사러 간 놈들, 미친 놈들 이렇게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진중하게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익이 될 때 모든 일을 하면요, 그건 잡놈이죠. 아무리 이익이 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있는 겁니다. 자, 정상회담을 찬성하는 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그걸 굳이 플래카드를 달아가지고 찬성을 한다고 합니까? 반대하는 사람도요, 굳이 반대한다고 플래카드를 달지는 않습니다. 자, 이 나라는요, 국민들끼리 서로 상대방 생각이 다른 국민을 짓밟아서 속을 뒤집어서 죽여버리겠다고 달라드는 나라입니다. 이러니 6.25 때 민간인 사망자가 전쟁에 의한 사망자보다 저들끼리 죽인 사망자가 더 많았지요. 인민군 들어오면 죽이고 국군 들어가면 죽이고요. 자, 한국에서 싸움질을 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갔냐. 미국 백악관의 청원 사이트에 평화협정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좌우파 대결이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에 청원 사이트에 붙었다고 합니다. 오늘 고양시에는 고양시민연대라는 단체에서 200명이 나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성공 기원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안 해도 그 집회 성공적이라고 홍보하고 지랄들을 할 건데 굳이 나가가지고 거짓까지 합니까? 자, 그래서요, 나는 분명히 밝힙니다. 이 회담 처음 스타트부터 잘못됐고 물밑 뒷거래로 가고 있고 한국의 안보 이익을 극명하게 해치는 발표들이 나오게 되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이라는 부분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하에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이관을 겨냥하고 비핵화를 하지 않을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상회담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정도를 넘어서요, 이 회담에 참여한 자들, 오늘 보면 참모 합참총장까지 참여시켰어요. 오라 한다고 가는 합참총장이라는 작자도 전 정신 나간 인간이라고 봅니다. 뭘 하려고 참가시켰겠어요? 군발이들 대표를요? 군발이라고 경멸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별 달고 있는 썩은 사람들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뻔하지요. GP에서 비무장을 하고 군축을 한다. 서해 평화 수역을 어떻게 한다. 그런 논의하러 그래 군발이 대표가 갑니까? 에렉이 정말로 이 나라는요, 정말 아니다라고 하나 던지는 놈이 하나 없어요. 1년 전에는 정권이 무너져도 아니다라고 책임지고 가는 놈 하나 없었습니다. 자, 이게 이 나라 꼴이에요. 자, 오늘 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꼬라지에 정상회담 반대하고요. 여기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나라 망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